노력은 안 하고 먹고 놀러 다니기만 했으니까 뭔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던 건 당연하다. 참고로 저희는 같은 곳에서 지금 일합니다. 희연이가 속이 꽂아줬어. 꽂아줘요. 자기가 여기밖에 없어. 저기라도 앉아 있어야 자리가 없으니까. 아니 저기라도 앉아 있어야 벗어놓고 올게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저희는 지금 여기 소니에 있는 포레스트 카페 왔습니다. 여기가 2호점이거든요. 작년 이맘때쯤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 달고나 라떼 시켜 여기 시그니처가 있는데 달고나가 진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직전에 캐나다를 떠난다는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희의 비자는 올해 9월에 저희가 추가로 받은 그 LMI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사실 그 비자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아마 캐나다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수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게 처음이었잖아요. 나 혼자 잘해. 진짜로. 진짜 못 봤어? 진짜 맞아, 자기는 당사자 아니라고 보지도 않거든. 왜냐면 그게 한 번이 없어진 건 한 2, 3일 동안 있었어. 진짜 못 봤네. 그러니까 엄청 다들 응원도 해주시고 되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저희한테 아직까지 미련이나 맞아. 아쉬움이 있는 거면은 자기가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막 연락이 연락을 오시고.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너 너무 감사했고 그 영상을 보고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그러고 저도 그거를 보면서 엄청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분들은 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노력은 안 하고 먹고 놀러 다니기만 했으니까 뭔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던 건 당연하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 약간 이런 댓글도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못 살면 한국에서도 못 산다.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 뭐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희의 시간이 약간 노력 부족이나 실패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지난 7년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주권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거는 분명 존재했던 시기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다 지나서 약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쵸? 여기서 얻은 것도 많고. 느끼고 배우고 얻은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 그리고 희연이가 말했다시피 7년이라는 시간 중에 초반에 이제 3, 4년 우리도 분명히 영주권을 받고 싶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거치고 또 배우면서 또 삶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뭐를 좋아하고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더 많이 생각을 해본 거죠.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너무 깊게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예전부터 봐주셨던 분들이라면은 저희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래도 아예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희는 둘이서 20살 때부터 만났어요. 함께 보내면서 저희는 지금 캐나다가 해외에서 사는 게 두 번째 경험인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는 20대 초반에 케인과 저는 호주로 워홀을 함께 갔었죠. 군대 전역하자마자. 하고 호주에서의 삶이 정말 너무 약간 행복했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느낌이었어. 20대 한순간에 끝난 다음에 호주. 나도요. 그만큼 엄청 저희한테 차지하는 그 부분이 되게 컸죠. 해외에서 그렇게 살아본다는 경험 자체가 너무 소중했고 해외 생활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 맞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거예요. 약간 호주를 살면서 일단 비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거를 막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캐나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 우리가 호주에서 살았을 때 너무 좋았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캐나다도 당연히 좋겠지, 외국이면 당연히 좋겠지, 어디든. 그래도 저희는 뉴질랜드까지 알아봤어요. 애초에 원래 근데 뉴질랜드 가려 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약간 반대에 부딪혔어. 이런저런 이유로 뉴질랜드는 결국에는 무산이 되고 그래서 캐나다를 진짜 후다닥 준비해서 그냥 후다닥 오게 됩니다. 저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학과를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영주권 받기 쉬운 그런 학과를 유학원에서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베이킹, 케이는 컬리너리. 이것도 웃겨.
남자니까 요리를 추천해줬고요. 여자니까 베이킹을 추천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겼는데 그 당시에 웃기다고 생각도 안 하고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건 영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졸업하고 경력 금방 쌓으면 그냥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엔 그랬어. 그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만 해도 코로나 아마 전이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추천을 해줬겠지. 비자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학과를 추천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캐나다에 오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저는 베이킹을 그래서 배우고 K는 요리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졸업한과 동시에 각자 경력을 쌓아서 이제 바로 영주권을 진행해야겠다라는 그게 저희의 그냥 처음 오기 전에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딱 와서 한 학기 만에 코로나라는 게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제대로 된 실습을 몇 번 못 해보고 그냥 학교가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학비 똑같이 내. 캐나다에서 살면서 생활비는 비싸고 저는 뭐 그렇게 들고 온 돈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일을 해야 됐었거든요. 캐나다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주말에는 파트타임을 해야 돼서 제가 진짜 그때 알바를 잡으려고 엄청 많이 레주메도 뿌리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레주메 드랍하고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캐나다 좀 달랐던 거. 그리고 나는 캐나다에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을 당장 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구해져서 저는 그때 당장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디시워셔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돼요. 결국 가장 빨리 저를 고용해준 곳은 사실 그 아무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디시워셔 뿐이었어. 희원이 진짜 그냥 처음에 일했던 직장에서 지금까지 완전 개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캐나다 와서 그냥 바로 들어간 그 파트타임 잡했던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7년 동안 디시워셔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도 또 오해하실까봐. 왜냐면 이거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는 완전 이제 키친이 되니까요. 약간 관리를 총괄하는 거죠. 그렇게 한 곳에서 오래 일했던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사람이 한 곳에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잖아. 그러면은 이 생각보다 되게 사실 거기가 희원이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곳이 희원이가 들어갈 때 오픈한 레스토랑이에요. 그래가지고 희원이가 완전 오픈 멤버로. 그리고 저도 되게 뭐랄까 약간 좀 과한 책임감과 그리고 의리 역사가 있었던 거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희원이의 캐나다 역사 기간과 그곳의 역사가 그 출시일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희원이한테 되게 상징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엄청 애정이 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도 이제 적응하게 되고 적응을 하니까 오랜 기간 적응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이 쉬워지기도 하고 또 오픈 멤버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챙겨주시는 것도 더 많았고 희원이한테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주를 하게 안주를 하게 된 거지. 안주를 하면은 진짜 답도 없어요. 진짜 사람이 어딘가에 안주를 하잖아. 50년도 일할 수 있어. 또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포기하면서도 다시 새로운 걸 도전할 용기가 안 났어. 내가 그거보다 지금 보다 훨씬 더 적게 받으면서 내가 이직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가 안 났던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왜냐면 희원이는 동종 업계에서는 그래도 대우가 좀 나은 편이었고 딜레마였던 거죠. 맞아, 딜레마였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이렇게 지나갔죠. 코로나 지나갔고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사실 돈 이런 거 다 떠나서 새로운 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게 더 큰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키친에서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캐나다 오자마자부터 그냥 그렇게 일을 계속 하게 됐고 요리학교 나온 저보다 희원이 요리 경력이 한 1년 반은 더 많을 거예요. 그치? 그만큼 진짜로 오래 힘들게 사실 여자로서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픈 것도 생기고 직업병처럼.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봤던 댓글 중에 캐나다 살면서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게 그 댓글이 나 있었거든요. 완전 100% 공감했어. 그거에는 저희가 공감했어요. 왜냐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자체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원했던 거는 아니긴 했으니까. 적성에 그렇게 맞지 않았던 건데 영주권을 위해서 저희가 영주권 취득이 조금 더 그나마 수월하다는 그 유학원의 추천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희연이 또 처음에는 재밌어서 일도 재밌고 하나 해가지고 재밌고 그래서 3, 4년치까지는 뭔가 이제 노력해서 연주도 따보자고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궁금하실 수도 있어. 왜 베이킹 어쨌거나 졸업을 했는데 그 관련해서 근무를 안 하냐.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베이커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근데 패턴이 뭐냐면 여기도 제가 지금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풀타임, 거기도 풀타임을 근무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1시 반 쉬고 3시부터 11시까지 여기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패턴으로 지금 내가 근데 이게 사실 이 말만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근무 시간이잖아.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었는데 할 때. 그래서 평일에는 그렇게 투닥 뛰면서 쉬는 날에는 또 나가서 뭐 유튜브 찍는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진짜 편집해서 열심히 올리고 살았죠. 절대로 막 아니 영상에도 막 계속 힘들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지금 허리 접고 말하고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 둘 다 지금 허리 디스크에 왜냐면 이게 저희 둘 어쨌든 요식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오래 진짜 저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진짜 다 비슷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힘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몸이 되게 약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 안 하고 영상에서 싶었던 별로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봐주시는 분들이 그냥 유쾌하게 보고 끝났으면 좋겠지. 막 저번에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지금 이거 싫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하지 않고 뭐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9년도에 쿵으로 왔었을 때 사실 페더럴 스킬드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 직업군을 타겟으로만 영주권을 이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그걸 아예 이제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은 그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에 들어가면 막 300 후반대만 돼도 지금 막 500점이 넘는 게 370, 80 그리고 마지막 승들 때 아마 420, 30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수대에서 쿠그로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를 추천 안 하면서 온타리오주에서 2020년도랑 2021년도쯤에 온타리오에서 OIMP로 스킬 트레이드 베이킹 직업군을 뽑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베이커로 1년만 하면 무조건 영주권을 받던 시기예요. 그래서 희연이 지인들은 동료들이 다 다 받았고 맞아요. 그걸로 받았어. 그 희연이 베이킹 졸업을 하고도 키친을 일하고 있어서 그 타겟을 못했기 때문에 그 1년을 내가 놓쳤지.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베이킹 같이 하자니 베이킹이랑 키친을 둘 다 하게 됐어. 그 시기가 그 시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훅을 선택했던 이유도 베이커를 선택했던 이유가 약간 그 스킬 트레이드를 타겟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 댓글도 있었거든요. 어떤 걸를 이제 타겟으로 영주권 준비를 했었냐 했는데 19년도에 이제 그 생각으로 했고 2021년도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부터 내가 베이커로 완전히 전향을 했었더라면은 그래도 근데 지금 못 받았어 아직. 왜냐면 희연이가 이제 그때 부랴부랴 준비한 게 2021년도쯤인데 그때 1년 살아서 2023년도부터 OIMC에서 베이커 트레이드 타겟을 안 해버리기 시작하고 헬스케어 이런 것만 뽑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나온 학과로는 어떤 노력을 했어도 진짜 막 불어까지 공부하고 4년제 왜냐면 저희 컬리지니까 4년제를 졸업하자면 500점은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YLC가 만점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노력들도 이제 그리고 주 6일 하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희원이도 그런 식으로 아침부터 밤까지만 일하고 둘 다 거의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대 중후반을 되게 약간 시간이 순삭된 뭘 느낌이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이런 유튜브로 그나마 내가 이 영상들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되게 나는 기억이 크게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어. 그래서 맨날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의 일상이고 쉬는 날 딱 그 하루 이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번아웃도 오고 그리고 한 번은 케인이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우는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이제 6일 일하던 거 5일로 줄이고 그때 느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눈만 쫓는다고 될 게 아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이제 노동조정을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넘어오는데 밥도 그날 한 끼도 못 먹고 엄청 바쁜 날이야. 그러니까 그때 쪼그려서 앉아서 근데 참고로 저희는 같은 곳에서 지금 일합니다. 혜연이가 속이 꽂아줬어. 낙하산 혜연이 오픈 멤버라서 힘이 셌거든요. 그래서 쫄딱 당시에 저도 쫄딱으로 들어갔어요. 혜연이 밑으로. 그 순간이었어. 내가 6일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순간 밥도 못 먹었던 날이야. 그날이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 밥도 못 먹고 11시간 근무 시간 중에 진짜 10분 앉아 있었던 그밥 점심 저녁도 못 먹은 날이야. 그날. 근데 그러다가 현타가 현타가 와서 이제 일 끝나고.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지금 민기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화장실 딱 열었는데 대걸레통 옆에서 혼자 쪼그려서 앉아 30대 성인 남성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는 거야 하고 그때 봤는데 30 내가 됐을, 이제 30 됐을 때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자.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가져야 하는 안전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증식해야 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내 시간 증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내가 완전히 마음 깊숙이 느꼈던 게 내가 가장 투자해야 할 자산을 내 시간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시간에 넣어서 하루 24시간 제가 불면증 때문에 한 5시간 자지만 보통 평균 7, 8시간 잔다고 했을 때 그러면 8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11시간 빼면 남는 시간 하루에 4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 4시간도 뭐 내 화장실 가고 뭐 밥 먹고 씻고 하면 사실 없잖아. 진짜 저는 뭐 블로그 글도 쓰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다 들고 하는데 그 하루에 남는 게 3, 4시간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때 6일을 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 느낀 거죠. 내가 진짜 시간 결정문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요셉이랑 같이 맞고 몸값이라는 게 아무리 다른 데보다 이제 높더라도 그 리밋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엔지니어들처럼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요즘에 뭐 AI 엔지니어라든지 아니 원자력 발전소 전력 쪽은 되게 핫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요리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아무런 실력 좋아하고 아니면 일을 많이 해도 결국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레스토랑을 갖지 않는 그래도 이게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가장 젊은 나이에 힘 있고 즐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게 맞는가 싶었을 때 저는 이 길이 계속 가야 되는 길은 이제 저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희원이한테도 이제 제가 유명하게 인용구를 읽고 나서 공유했던 내용이 있어요.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 말을 이 댓글들이랑 이런 요즘에 미래 계획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유학원에서부터의 결정들 모든 것 자체가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이 유학원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군으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이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제가 내린 결정이잖아요. 유학원으로 더 조언을 얻어서. 근데 사실 그 희원이가 아까 후회에 남는다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군을 안주하게 된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서 과거에 저희가 내렸던 결정들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학에 대한 그런 중요들을 많이 느꼈죠.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어쨌든 미래의 저희의 모습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 남지 않고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처럼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미래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현재의 최선의 선택을 하자. 희연이랑 같이 시간이라는 자산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를 진짜 많이 깨닫는 거지. 어디에 살든지 장단점은 분명해요. 진짜 그런 솔직히 장점만 있는 곳은 없어. 단점도 분명 어디 가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면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진짜 꼭 나올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